우리 아이 옷이 너무나 많은데 둘째도 이제 태어났는데 이거를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몇 개를 남겨둬야 할까요? 아이가 한 번씩은 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거를 다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언젠간 또 아이가 찾지 않을까요? 이거를 다 놔두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 방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꾸만 거실로 그 장난감들을 가져와요. 좀 아이 방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 방에 대한 여러 고민들 이제 정리어터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리어터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집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 1등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치웠다 하면 다시 어지럽히고 치웠다 하면 다시 어지럽히고 계속 뭔가 물건들을 계속 거실로 가져 나오고 아이방을 만들면 뭐합니까? 계속 어지러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방에 대한 고민 한번 들어보고 해결해 드려볼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첫째 아이 옷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놔둬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반은 틀리고 반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옷은 굉장히 소비하기가 굉장히 좋은 물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기도 너무 쉽고 이제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감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나면 여러 군데서 또 선물도 들어오고 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뭔가를 삽니다. 예, 사면 또 그만큼 또 물건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여기서 해야 되는 게 교체 법칙이 또 적용됩니다. 교체 법칙이란 물건들을 드리면 그만큼 비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드리면 하나를 빼고 내가 물건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를 드리고 4개, 5개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의 옷은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좀 이제 사용감이 너무 심하거나 오염이 많은 거는 비움을 실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깔끔하거나 좀 깔끔해 보이고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옷들은 좀 남기셔서 나중에 태어나는 둘째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게 훨씬 낫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의 장난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버리자니 아이가 한 번 정도 또 다시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놔두고 하는 정리 방법이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인데요. 답변은 절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물건을 비우셔야 한다는 게 일단은 답변인데요. 아이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이방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아이한테 물건을 쫓아가지 않는 아이로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요즘에 아이 너무 귀중하죠. 예, 출산율도 저조하고 아이가 1명, 2명밖에 없는 요즘에 가족 구성원의 그런 형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물건, 장난감을 사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아이가 이제 그거를 받음으로써 행복감은 느끼지만 점차 그거를 계속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쉽게 구매하고 쉽게 질리고 나는 그거를 금방금방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이는 물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님의 보살핌,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형식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많은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물건을 쫓아가면 나중에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작은 돈으로 이제 그 장난감을 살 수 있지만 점차 중학교, 고등학교 점차 커지면 그 물건의 값은 너무나 크죠. 예, 갑자기 뭐 패딩 100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갑자기 시계를 사달라고 한다든가 점점 그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걸로 그 사랑을 그거를 체인지하는 것보다는
고객님이 물건에 이제 집착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보살피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물건, 적은 장난감으로도 그런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엄마의 보살핌, 아빠의 보살핌, 그리고 놀아주는 그 행위 자체를 갈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런 습관화를 들이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아이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볼까요? 마지막은 아이 방을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 자꾸만 거실로 물건들을 가져와서 놀아요. 진짜 이렇게 아이 방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아이 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방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3살부터 5살까지는 굉장히 부모와 애착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 방을 만들어 줘도 아이는 계속 부모를 따라갑니다. 특히나 엄마가 이제 케어를 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엄마를 따라가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거실로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당연해요. 엄마는 음식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실에 자꾸만 물건을 가져와서 엄마가 뭘 하나, 엄마가 나에게 집중하나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살에서 5살에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거실의 한켠에 그런 그 아이 키즈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6살부터는 이제 유치원을 가고 이제 초등학교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애착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만의 공간을 좀 갖고 싶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그 시기에는 이제 아이방을 예쁘게 심플하게 딱 그 공간의 역할을 맞춰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방을 만들어줄 때는 그 연령에 따라서 그 선택 공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 방에 대한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컨설팅 현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방 부분 컨설팅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마무리를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마무리가 졌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정리어터 해달스 다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이 방의 전경인데요. 일단은 뭔가 이제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있어요. 여자아이의 방이었는데 여자아이 5살 여자아이인데 뭔가 이제 옷장과 그리고 아이의 교구들이 이제 있는 그런 위치들도 좀 뭔가 잘못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런 주방용품, 주방놀이 하는 거, 아이 의자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뭔가 분류가 되지 않아 있어요. 뭔가 교구면 교구, 그리고 색연필이랑 그런 그림 도구면 그림 도구,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류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은 이제 원하시는 게 이 옷장이 이쪽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배치가 괜찮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찍은 사진의 그 모서리 부분의 양 옆에가 그 약간 죽은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주방놀이 세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죽은 공간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 모서리로 이거를 좀 이제 배치를 해주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의 시선에 이게 뭔가 걸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구조 조정을 좀 해드렸고요. 그 가구 재조정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구들이 되게 많아요. 교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근데 책들도 뭔가 이제 읽는 책과 안 읽는 책이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안 읽는 책들은
이제 고객님이 이제 비움이나 뭐 다른 데로 이제 당근 중고 거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배출을 해주셨고, 여기 공간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색연필로 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읽는 책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윗칸은 이제 윗칸은 아이가 좀 읽는 책들로 좀 배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게 존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네, 존을 좀 만들어 드려서 그림을 하는 곳, 교구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우리가 아이 방에 가면 이게 5단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하나씩 바구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가구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수납함이에요. 예, 수납함인데, 수납 서랍인데, 근데 단점은 거기에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다. 예, 뭐 구분도 안 된 채 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수선하고, 아이가 그리고 잘 안 꺼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 그 안에 그 효율적인 그 큰 가구들을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이유는 그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그걸 사주는 건데, 아이가 잘 안 가지고 놀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다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가지고 놀 거를 분류를 해서, 인형놀이는 인형놀이, 그리고 병원놀이는 병원놀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학용품은 학용품끼리 그렇게 한번 모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죠. 왜냐면 아이가 이제 입지 않은 옷, 너무 이제 그 성장을 해서 이제 맞지 않은 옷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이제 그 비움과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고객님이 한 이 정도 75리터 그 종량제 봉투의 한 크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비우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서랍장 안에 이제 곧 태어날 둘째 아이의 옷과, 그리고 이제 아이의 옷들을, 첫째 아이의 옷들을 이제 수납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분류를 해서 생활복은 생활복끼리, 겨울 상의, 하의, 그렇게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은 좀 죽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제일 큰 장, 큰 장 5단짜리 장을 보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3단짜리 장을 놨어요. 그 옆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5살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뭐 학습지도 하고 이제 약간 한글을 이제 공부할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작은 책상을 놔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단 안에는 다 라벨을 해드렸는데, 위에는 상의, 아래 칸은 하의, 맨 아래는 기타 소품들, 우리가 뭐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든가 그런 소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제일 아래 칸에 이제 배치를 해드렸고, 그 옆에 칸에는 이제 아이 생활복이나 아니면 속옷 종류 같이 했고, 맨 끝에는 이제 태어날 둘째 아이의 그런 옷들과 그런 소품들, 아기에게 필요한 소품들,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둘째에게 물려줄, 나름 이제 분류를 해오던 그런 옷들을 보관을 좀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비우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오히려 옷은 그렇게 좀 남겨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옷은 또 삽니다. 또 늘어요. 그래서 좀 공간을 좀 여유롭게 좀 남겨서 하는 게 좋고, 이때 이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제 그 특강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제 고객님이 이제 접는 방법도 좀 알고 싶고,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접어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고, 생활복은 어떻게 접으면 좋고, 양말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제 접어서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객님한테 옷은 어떻게 접어야 하는 걸까까지 같이 해가지고 특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교구장 한번 볼까요? 네, 교구장을 보시면, 이게 종류를 이제 좀 그 안에서 좀 나눠 놨어요. 그 맨 끝에는 이제 교구들만 모아뒀고, 가운데는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색칠 공부나 아니면 이제 그림 놀이를 할 수 있는 스케치북이랑 그리고 색연필이랑 같이 이제 모아뒀고, 맨 끝에는 이제 아이가 가장 잘 읽는 책들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 책들이 다 크기가 같나요? 같지 않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높고, 예, 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래 칸이 좀 더 높은 장이어서, 예, 수납함이어서, 그래서 아래는 좀 이제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책들을 아래다 배치했고, 위에는 좀 크기가 좀 비슷한, 전집은 아니지만 몇 권 시리즈로 돼 있는 거를 좀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안쪽으로는 이제 여기 안에도 이렇게 칸칸이가 3-5 칸칸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아이 물건들이 막 이렇게 혼재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딱 옆에 이제 그 바구니가 한 6개, 4개 정도 있었는데, 거의 안에다 넣으니까 너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수납 바구니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CD장도 갑자기 CD장 쬐끄만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번 참에 CD장도 다 배출하시고, 예,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추억, 예, 뭐 사진들, 예, 아이가 예전에 있었던 뭐 그림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넣어드리고, 예, 그쪽에다는 뭐 이제 같이 노는 그런 물건들, 예, 같이 이제 가족들이 같이 노는 물건들을, 예,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 이제 용품들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이제 수납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인형은 인형,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 예, 뭐, 그리고 학용품은 학용품, 다 라벨을 해줘서, 예, 이렇게 다 이제 아이가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예, 물론 지금 뭐 한글을 막 읽거나 막 하진 않지만, 이렇게 존을 다 나눠주면, 이제 고객님이 정리하시기에도 딱 거기는 그곳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니까, 예, 정리하기가 훨씬 더 나으시겠죠? 네, 오늘도 저의 부분 컨설팅 현장을 한번 랜선으로 한번 즐겨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좀 뭔가 변화되고 내가 좀 깨우치는 게 좀 있으셨나요? 아이방을 꾸며줄 때는 아이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특히나 초등학생이 이제 되면 아이는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는 장난감 등도 있어야 되고요. 붙박이장, 옷도 많아지니까 옷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구가 큰 가구가 벌써 4개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방, 7살 이하의 아이들 방은 이제 놀이방의 역할을 많이 해주지만, 7살 이후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들어가게 되면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영역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공간,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 작은 방 안에서 그 영역을 잘 나눠줘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에게 원하는 바가 뭐죠?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왜 이렇게 너는 다른 애들이랑 틀리고 왜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해?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런 공간을 과연 아이에게 만들어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이 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저의 개인 계정 오늘도 해달스와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도 많이 와주셔서 저의 많은 얘기들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정리어터 해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어요. 그러면 안녕.